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이 기사 톱으로 가야죠. 예, 미국 직접 투자 감당 가능한 수준 반도체 농수산물도 한시름 놓아. 네. 한미 협상이 사실은 어제도 저도 아침에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관세 협상 타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아직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참 의외였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제 협상 타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서로 좀 끝까지 붙들고 있던 부분들,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기다려두고 있던 거, 그냥 조금 더 고민하고 있던 거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그래, 에이, 기분도 좋은데 그냥 너네 해라, 딱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앞서 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관도 선물하고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죠. 이것도 선물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로 좀 애를 많이 쓴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한미 협상 타결 결과를 한번 보죠. 표에도 좀 저렇게 나옵니다만 쭉 나오는데요. 최대 어떤 핵심 내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3,500억 달러 중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1,500억 달러는 어차피 마스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2,000억 달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한 번에 주어 현금으로 이거였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한국 망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1년에 200억 달러씩 분할해서 투자를 하겠다. 왜 그럼 200억 달러냐 연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어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투자, 특정 국가에 대해서 연간으로 한 번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외환시장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가 최소 150억에서 맥스, 그러니까 최대 200억 달러다. 그 안에서만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외환시장에는 큰 문제 없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도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 안에서 아마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 해결합시다라고 했던 게 먹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에서는 1대9, 사실상 거의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고 손실이 날 경우 그냥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양국이 투자 수익 배분도 5대5로 나누고, 특히 이제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한국한테 유리한 비율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던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자 대상도 미국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서로 합리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이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 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만 투자를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에 서 투자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 어떤 룸을 만들어야,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프로젝트 간에 이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SPV라고 하죠.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이제 김용범 실장이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 리스크 해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표에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농수산물에 대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하던 부분을 지켜냈다는 것도 이번 한미 협상 타결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도 오늘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합쳐져서 보였으면 야간장에서 어쨌든 환율도 한 5원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기사는 이제 자동차 얘기로 당연히 가야죠. 이번에 한미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수혜 자동차로 봐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잘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했던 것 같죠. 어제 현대자동차 주가가 13% 넘게, 거의 이 정도면 폭등이죠.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무겁고 큰 주식이. 사실 그 며칠 전부터 계속 현대자동차 주가가 꾸물꾸물 오르는 면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제 협상 타결이 사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거가 되다 보니까 어제 상승폭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25% 관세가 이제 15%로 10%포인트가 내려져서 11월 1일부터 당장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관세가 10%포인트가 내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가 당장 관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25%가 되면 연간 8조 4천억 정도 원래 손실이 추정이 됐었죠. 이게 15%로 내려오면 5조 3천억 원으로 약 3조 원 정도, 한 40% 정도 손실폭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손실폭이 줄어든다는 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3조 원이 들어갈 게 덜 들어간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현대기아차 9월에만 1조 6천억 원, 그다음에 2분기에만 1조 6천억 원, 그다음에 3분기에만 지금 한 2조 7천억 원 정도 관세 손실을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고요. 물론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미 이제 우리보다 더 낮은 12.5%의 관세를 부과받는 유럽이라든가 이제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분, 이 2.5%포인트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단 어제는 이렇게 환호를 했고, 자,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이 2.5%포인트라는 이 유럽과 일본과의 차이, 이 부분에 또 시장이 주목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터, 타이어 업계도 마찬가지였죠. 자동차 부품도 관세 부과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해소가 좀 될 것 같아서 타이어업계도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한시름 덜고 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APEC 정상회의는요 국가 정상들만 오는 게 아니고 APEC CEO 서밋이라는 것도 같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정상들, 국가의 정상들과 기업의 정상들이 함께 모인다 이런 취지로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CEO들이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젠슨황 CEO입니다. 젠슨황 CEO가 이제 아마 오늘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각각 만나고 내일 아마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경주로 내려가서 경주에서 서밋 참석하고 올라올 때 최태원 회장이랑 같이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이데일리 신문의 내용대로 일정은 그렇게 좀 나와 있고요. 29일 날이었나요? 현지 시간 28일 날이었나요? 그 워싱턴 DC에서 열린 자체 컨퍼런스에서 한국 국민들, 한국 기업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한국에 가서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뭘까? 국내 세대 관심사는 그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제 좀 뭔가 조금 가닥이 좀 좁혀지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SK하고 현대차의 AI 칩, GPU가 되겠죠. 이거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은 뭐 자체 데이터 센터도 좀 있고요. SK는 지금 울산에 AWS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좀 7조 원 규모의 대형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좀 준비 중이죠. 현대차도 역시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기에 들어갈 역시 AI 칩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 삼성하고는 아무래도 이 HBM3E 요거 이제 공급 여부 이런 거 얘기가 좀 되겠고 HBM4와 관련된 뭐 퀄 테스트 관련된 이런 부분들 뭐 얘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번에 좀 보니까 원래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의 뭐 팀 쿡 CEO라든가 등등등 미국의 빅테크의 주요 CEO들도 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빅테크 CEO들 중에서는 젠슨황만 이제 오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물론 AWS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CEO는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7조 원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뭐 그렇게까지 무게감 있는 그런 빅테크 CEO들은 이번에는 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젠슨황이 더 뭐 부각이 좀 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 하나 해보죠. 증권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바로 보시죠. 올해 요것도 있고요. 올해 이렇게 보시면 이제 KR 증권지수, KRX 증권지수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5개 이제 올해 전체에서 많이 올랐던 지수별로 있는데 1위가 기계장비. 여기에 이제 뭐 방산, 조선 요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원전까지. 그러니까 조방원이 들어가 있는 게 기계장비인데 132%로 뭐 단연 1위고 그 다음에 증권주입니다. 119%. 그 다음에 산업재.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방원 중 일부가 또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반도체 102%. 반도체는 사실 지금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아마 연말까지 가면 반도체가 아마 더 위로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증권 지수가 전체 현재까지 2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봐도 미래에셋증권이 221%, 키움이 156%, 한국금융이 147% 이렇게 각각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지금 30조 정도거든요. 뭐 엄청나죠. 연초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할 정도로 뭐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피 많이 들어오고 IB 쪽에서도 역시 수익이 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종투사라고 그러죠. 이거 지정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장 좋으면 증권주들은 당연히 좀 뭐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많이 나는 건 뭐 불가피하죠. 당연한 얘기죠. 증권주 근데 이제 더 갈 거냐? 시장이 계속 간다 그러면 증권주 수익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